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5월 3일이고요. 지금 금옥이라서 제가 낚시하는 영상을 찍기보다는 지금 이런 시기에 이제 루어 낚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쏘가리 낚시를 진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장비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인 영상들은 다 있던데 정말 진짜 이것까지도 모를 수 있나 하는 그런 기초적인 거, 정말 초보적인 거를 찍는 영상은 잘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것까지도 알려드린다는 뭐 이런 의미에서 정말 루어 낚시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보면은 할 수 있도록 한번 촬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루어 낚시의 기본인 여기 낚싯대와 릴이 있거든요. 일단은 릴을 한번 먼저 볼게요. 릴은 보통 이렇게 본체와 핸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꽂게 되면은 좌측 핸들 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계속 감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풀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쪽으로만 감기기 때문에 풀리는 일은 뺄 때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 엄청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정말 옛날 릴 말고는 이 핸들을 좌우측으로 교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대편에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이 커버를 풀어 주시면은 핸들을 우측으로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핸들 좌핸들을 다 이제 어떻게 쓰실지 모르니까 소비자는 이를 이렇게 이쪽 커버는 이렇게 같이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핸들 쓰시는 분들은 우핸들로, 저처럼 좌핸들 쓰시는 분들은 좌핸들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거든요. 이렇게 나사 방식도 있고 그 육각 렌치처럼 해서 빼서 반대로 꼽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거의 다 교체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교체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뭐 릴에 이게 뭐 스펙이 있죠. 뭐 1000번도 있고 2000번도 있고 3000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서 요거는 간단하게 요런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핸들 결합이 끝났으면은 바로 낚싯대에 장착을 할 건데요. 편하게 제가 잘 보이게 이렇게 요 빙어 낚싯대인데 여기다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보니까 웨스트우드인가 거기 이제 아웃도어 용품, 그러니까 옷이랑 용품을 파는 브랜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혁 아시죠? 장혁. 탤런트 장혁, 연기자 장혁이 모델로 해서 낚시를 보여준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놨더라고요, 사진에. 아마 그게 제가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정말 어이없는 실수죠. 거기 촬영하는 스텝이나 그 중에 아무도 루어 낚시를 안 해본 사람이란 거예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는 라인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이드가 여기 있죠. 근데 이렇게 반대로 결합해 놓고 어떻게 그걸 사진을 찍었는지 참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한참 웃었는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릴의 결합 방향은 낚싯대가 가이드가 있는 방향으로 이 실패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스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정말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몰라 하는데도 그런 실수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을 여기 보시면은 라인을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위로 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V 홈자 밑으로 해서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걸리거든요. 그럼 요거를 푸실 때도 이 베일이, 이걸 베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베일이 다 낀 채로 푸시면은 그냥 라인을 감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 걸리지가, 이 베일에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베일을 여신 후에 라인을 빼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베일을 닫으면 라인이 여기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라인을 감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베일을 열고 푸셔서 여기 가이드링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건 어차피 3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은 결합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낚싯대가 기본 세팅이 끝났거든요. 엄청 간단하죠. 뭐 들락처럼 찌 맞추고 뭐 추 달고 이런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났으면은 베일을 열어서 이제 라인을 잡고 캐스팅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닫힌 상태로 캐스팅하면 어차피 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캐스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깜빡하시는데 소보분들이 꼭 베일을 여신 후에 캐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보여드렸으니까 요건 가이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쉽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 빙하 낚싯대로 했거든요. 낚싯대가 짧아가지고. 그리고 낚싯대 중에는 루어대 보면은 얘처럼 이렇게, 이거는 볼락대인데, 이거 꺽지대인데 원피스인 낚싯대가 있고요. 보시면은 원피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투피스인 낚싯대가 있어요. 원피스는 그냥 바로 릴을 결합해 주시면 끝나요. 이게 뭐 밑에 푸는 것도 있는데 조이는 조인트는 이거는 위쪽에 있네요. 이렇게 풀어서 마찬가지로 가이드가 있는 방향으로 스풀을 하게 해서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채워서 베일을 열고 가이드에 하나씩, 가이드에 넣을 때 이 줄이 여기 막 꼬이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씩. 아이고 왜 그래, 나 이렇게 하나씩. 통과해 주시면 돼요. 스풀이 다 꼈죠. 이렇게 스풀이 다 끼면은 라인을 못 푸니까 스풀을 다시 베일을 다시 열어가지고요. 이걸 베일이라 그러거든요. 열어서 라인을 계속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토르자이 가이드는 요렇게 3개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4개죠. 총 요 앞에까지 하면은 가이드 링 안쪽으로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어도 안 되고, 뭐 하여튼 가이드 링 안쪽으로 딱 넣어 주시면은, 넣어 주신 후에 다시 이제 베일을 닫아 버리면 이제 완성됐거든요. 낚싯대 결합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피스는, 원피스와 투피스의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원피스는 일단 이 가이드를 뭐 맞출 필요가 없어요. 배열을. 왜냐하면 원피스 맞춰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하나죠. 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길어서 휴대용이 좀 불편해요. 휴대하기가. 근데 반대로 이런 투피스는 이렇게 딱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휴대는 편하나, 뭐 단점이라고 하자면, 요새 뭐 예전에는 뭐 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감도도 엄청 잘 나와서 그런 감도적인 문제는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가이드 링끼리 일자 배열을 맞춰줘야 돼요. 눈으로 보시고 가이드 링끼리 일자 배열을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원피스가 좋다, 투피스가 좋다라고는 어떤 게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의 상황에 맞게 내 차가 SUV고 뭐 차가 넓다 그런 원피스도 상관없겠죠. 하지만 근데 내 차가 승용이고 휴대하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투피스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지 뭐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피스는 이렇게 가이드링을 맞춘 후에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넣는 것까지는 꼭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베일 열고 가이드링 안으로 쭉쭉 꼽으시면 됩니다. 그림은 그러면 기본적인 장착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 바늘 묶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걸로 하면은 좀 안 보여서 제가 좀 잘 보이는 신발 끈을 갖고 왔거든요. 요거 아니에요. 신발을 묶는 끈. 그것도 욕 같나? 아무튼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까만 거를 뭐 고리라고 생각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 채비가 고리가 있으면 지그헤드도 고리가 있고 미노우도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이제 라인을 묶을 수 있는 고리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가정하고 이게 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일단은 고리 안에 넣어야 되겠죠. 라인을 뭐 위로 놓든 밑으로 놓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걸리게 넣어야겠죠. 넣은 다음에 이제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넣었으면은 이게 위쪽으로 가든 밑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교차를 시켜주세요. 교차를 시켜주시고, 교차시켰으면은 이렇게 링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거를 이 두 줄을 한 줄로 보시면 돼요. 이제 교차를 했지만 이 두 줄을 한 줄로 보고 이 교차된 뒷줄을 갖고 링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링을 이렇게 여기다가 통과시켰거든요. 계속 여기다가 한번 넣고요. 그 다음 돌려서 또 한 번 넣고, 돌려서 또 한 번 넣고,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뒤에 쭉 당겨주면 매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럼 이거를 보통 앞매듭이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 매듭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쉽다고 해야 되나요? 쉬운 매듭은 똑같아요. 넣는 것까지는, 교차시키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교차시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링 그거 만드는 건 똑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 이렇게 돌려서 뒤로 넣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줄로 돌린 다음에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려서 그냥 바로 마지막에만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쭉 당기면 매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바깥 매듭이라 그래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안으로 넣든 돌려서 넣든 두 줄을 교차시킨 다음에 이걸 한 줄로 보고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 링을 여기에 이제 여기 바깥으로 이렇게 세 번을 감아서 넣든 아니면 바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여기를 넣든 그 링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교차시킨 다음에 링을 만들어서 그 링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채비가 완성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끝먹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매듭 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매듭 제거 보고 이해 안 되시면은 그 그림으로 있는 매듭법 같은 게 많을 거예요. 그거 한번 더 보시고 제 거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한번 꼽아서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게 다시, 아이고. 저기 빙어대에 꼽아서 해볼게요. 빙어대가 잘 보이니까. 가이드링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노안이 안 나.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팅이 다 됐죠. 그럼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제비를 해 볼게요. 아까 그 배운 매듭법 그대로 제가 여기 지그헤드에 해보겠습니다. 하필 릴을 합사가 있는 쇼크리드가 없는 걸 갖고 왔네요. 여기 넣었으면은 아까 이게 까만 줄이 되겠죠? 지그헤드가 넣었으면은 뒤에 교차시키시고 링을 만들어 준 다음 이제 안으로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완성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웜 종류를 고르셔서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웜을 집어넣으실 때 보면은 이게 웜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요, 제가 해볼게요. 이거를 집어넣으실 때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 중앙 부분이 라인이 보여요. 이렇게 중앙에 라인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안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되는데 보면 저 보통 맞추거든요. 이거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넣었을 때 약간 이렇게 돼버려요. 휘어버리죠. 뭐 이거를 유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좀 내추럴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보통은 지그헤드마다 길이가 다 달라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재어봐요. 이렇게 이 지그헤드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웜에 이쯤에만 바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넣을 때 딱 보고 요만큼 딱 넣어서 이렇게 딱 해서 거의 이렇게 딱 맞추거든요. 보시기 일자로 펴지게. 오히려 또 반대로 너무 짧게 잡아버리면은 이 길이를 이렇게 잘못 재서 너무 짧게 잡아버리면 지그헤드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다고 못 잡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바늘보다 모기가 뒤에 있기 때문에 물었을 때 훅셋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바늘 길이에 맞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해서 딱 맞추거든요. 일자로 펴지게.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숏바이트가 나거나 이렇게 잘 챔질이 안 될 때, 그럴 땐 저는 한 번씩 이거를 오히려 짧게 쓰려고 더 넣어서 이렇게 구겨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떼버려요. 이렇게 이 웜이 있으면 이 웜 머리를 이렇게 뜯어버리거든요. 뜯어버리면 이만큼 더 바늘이 더 깊숙하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늘이 원래 여기 이쯤에 있었는데
이까지 뗀 만큼 더 들어갔죠. 그러면은 애들이 입질이 요까지 하던 애들도 안 걸렸는데 이제 이만큼 먹으면은 다 걸려버리는 거죠. 요렇게 해서 저는 쓸 때가 많거든요. 아, 입질이 너무 얕다, 예민하다 싶으면 이렇게 써요. 뭐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넣을게요. 다른 것도 다 똑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민호우를 한번 해볼까요? 민호우를 쓸 때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직결로, 그러니까 직결이 뭐냐면은 뭐 쇼크리더를 안 해도 직결이라 부르지만, 직결이라 하면은 스냅 없이 요런 스냅이 있거든요. 스냅, 요런 스냅이 있는데 스냅 없이 바로 민호우에 물리는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스냅이 있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민호우는 웜보다도 더 훨씬 더 교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클립이 있으면은 보여드릴게요. 예쁜 녀석이 요걸로 할게요. 네, 민호우를 한번 매듭으로 체결해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까만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건 바깥 매듭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뒤로 교차해서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돌려주셔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돌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리실 거예요. 제비를 뭐 웜도 이렇게 돌리시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 링 안으로, 아까 제가 만들었던 링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채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머지 요 줄은 잘라 주시면 되고요. 이 지금 합사는 보통, 아이고, 사갔나 합사가? 왜 잘리지?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매듭하셔도 되고, 클립을 활용하시면 좋은 게, 이제 민호를 교체할 때 이러면 계속 라인을 다시 묶어야 되잖아요. 클립이 있으면 좋은 게, 클립에 한 번만 묶어버리면은, 요거는 안 매듭으로 할게요. 교차해 주시고, 링 만들어 주시고, 하나, 두 번, 세 번, 이렇게 요줄은 자르시면 되고요. 요줄은 그냥 완전 바싹 말고요, 한 3mm? 예, 3mm 정도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클립을 이렇게 닫고 열길 수 있거든요. 연 다음에 여기 링에 꼽은 다음에 닫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다가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바로 빼버리고, 다른 민호를 꺼내서 장착하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작은 걸로 하겠어 하면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달아버리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웜도 이렇게 스냅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클립을, 저는 솔직히 웜에는 비추인 것 같아요. 웜에 자연스러운 웜이 좀 꺾일 수 있거든요, 이게 클립 때문에. 그래서 민호에만 사용하시고 웜에 쓰셔도 되는데, 저는 비추하는 것 같아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민호 쓰실 때만 클립을 사용하시라는 거. 제가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거는, 합사는 보통 이렇게 한 3번만 묶으면은 이렇게 풀려버리거든요. 근데 나이론이나
이제 모노라인이나 카본 라인은 절대 안 풀려요. 그렇게. 근데 합사는 이게 한 8번 정도 묶어야지 풀리지, 안 풀리지 3번 묶어서 이렇게 당겨버리면 풀리거든요. 뭐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릴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릴이 있고 이렇게 제비가 있으면 낚시를 하는데, 보시면 지금 얘는 볼락대라서 없는데요. 여기 낚싯대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제로에서 뭐 16분의 5 온즈, 그 다음에 뭐 2에서 4LB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로드에 이제 사용하는 스펙이에요. 이제 온즈라고 표현하는 거는 1온즈가 아마 28.35 정도 될 거예요. 그 약 28g으로 잡고, 이제 1온즈가 28g이니까 2분의 1 지그헤드라고 얘기할게요. 지그헤드가 2분의 1이면 14g, 그 다음에 4분의 1이면 6g이겠죠? 아니다, 7g이겠죠? 계산이 안 되네. 7g, 그 다음에 8분의 1이면 3.5g, 뭐 이렇게 계속 나눠지거든요. 10분의 1 같은 경우는 뭐 2.8g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낚싯대가 허용하는 스펙이에요. 이 낚싯대는 이제 가장 가벼운 채비, 제로니까 가장 가벼운 채비부터 16분의 5까지예요. 그러면 약 이제 16분의 5면은 거의 뭐 4분의 1이니까 약 8g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8g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을 사용하면 로드에 무리가 온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이상을 사용하지 말라, 그 허용 스펙 기준치거든요. 로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채비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로드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지켜가면서 좀 로드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에서 4LB라고 있어요. 이게 라인 줄에 이제 파운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6LB면, 그러니까 4LB면은 1호거든요. 그러니까 2LB면 0.5호고요. 4LB면 1호고, 그 다음에 이제 6LB면 1.5, 8LB면 2호, 그 다음에 뭐 12LB면 3호 이렇게 올라가요. 4단위씩 해서 1호씩 올라가거든요. 이제 2단위, 그러니까 2LB는 이제 0.5호 단위고요. 그래서 이대는 지금 뭐 라인이 LB로 표기되는 것도 있고 호로 표기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2LB에서 4LB까지 라인을 사용하시고, 호수로 따지면 0.5에서 1호까지 라인을 쓰란 얘기예요. 그게 뭐 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카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 원하시는 거 고르시면 되고, 진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낚싯대와 이렇게 낚싯대가 허용하는 스펙의 라인을 릴에 감았어요. 릴에는 보면은 권사량이 또 있어요. 이 권사량을 보면 옆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적혀 있거든요. 권사량 보시면 프로로가 이게 아마 카본을 얘기할 거예요. 카본이 여기 보면은 5-100이에요. 그러면은 OLB 라인을 100m만 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감으면은 릴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루룩이 날 수도 있고, 라인이 막 풀려나가는 거죠. 왜냐면 더 많이 부풀어 있기 때문에 가둬두지 못하고 풀려나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적게 감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라인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나갈 때 방출될 때 간섭을 많이 받아서 조금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을 감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릴에도 몇 호를 얼마 정도 감아라, 감을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릴에도 그걸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로드에도 그걸 지켜주시고 사용하시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릴은 낚싯대를 풀고 감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면 낚싯대는 이제 그 고기의 대상어의 힘을 버티고, 라인도 역시 그 버티는 힘을, 그러니까 고기의 힘을 버티는 거겠죠, 둘이. 그래서 이게 라인이 끊어지거나 낚싯대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보통은 낚싯대에 스펙이 있는 이유는 그 라인이 끊어질지언정 낚싯대는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라인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우에다 로드는 1호까지였죠. 4LB. 그러니까 4LB 이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4LB 밑으로는 낚싯대가 부러지지 않고 버티지만 4LB 이상은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고 낚싯대가 부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펙이 중요하고요. 원래는 낚싯대는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이 끊겨야 되는 게 맞고요. 정말로 낚싯대는 부러지면 안 되니까 라인이 끊겨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낚싯대 고용 스펙보다 라인을 낮게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둘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이 끊기거나 낚싯대가 부러질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서 릴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드랙이라는 건데 여기 위에 뚜껑에 보면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거를 양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세팅했는 값보다 더 부하가 걸렸을 때 라인을 자동으로 풀려나가게 하는 현상이거든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베일을 안 열고도 내가 일정한 값을 매겼을 때 그 힘 이상이 도달하면 이렇게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낚싯대가 부러지기 직전까지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라인이 끊어지기 전까지 세팅을 해요. 이 정도면 라인이 끊어질 것 같은데 쯤에 드랙이 풀려나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뭐 다르게 뭐 미노를 치면서 라인 치게 하면서 또 뭐 운영하실 수도 있고 에깅할 때는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드랙에 쓰는 용도는 그런 식이에요. 라인이 끊기거나 낚싯대가 부러지기 전에 릴에서 드랙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살짝만 힘을 줘도 풀리지만 이렇게 반대편으로 많이 쪼아주면은 정말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더 쪼을 수도 있어요. 완전 꽉 쪼게 되면은 보이시죠? 진짜 손가락을 파고들 만큼 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드랙을 무조건 많이 쪼은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낚싯대가 부러지고 라인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드랙을 줘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면 낚싯대도 괜찮고 라인도 안 끊어질 것 같아. 그 정도로 세팅값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정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또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후에 사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캐스팅이나 아니면 뭐 라인의 선택, 뭐 릴의 선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지연대로 돌아가네. 감사합니다.